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올림포스 고난도 확률과 통계 강의를 맡은 수덕 김쌤 김성우라고 합니다. 수덕이 뭡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수학 덕후의 약자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수학을 좀 좋아하는 이미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별명이 붙었는데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들어하는 별명입니다. 여러분들 뭔가를요 좋아해야 잘하게 되고 또 잘하면 또 다시 좋아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서로 좋아함과 잘함이 선순환을 일으키면서 학습이 일어나면 정말 효과적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확률과 통계를 공부하는데 그런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기폭제 같은 수업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렇게 강의에 나왔습니다. 그런 강의, 어떤 강의인지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오리엔테이션을 듣고 거기에 맞게 강의에 맞게 공부를 준비하셔서 이 강의를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강 대상은 일단은 고1, 고2 학생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확률과 통계에 대해서 이제 뭐랄까 경험이 이제 많지 않다.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차근차근 밟아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문제집 제목부터 고난도라 좀 이거는 뭐 이미 다 몇 번은 공부한 학생이 푸는 거 아닌가요? 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아닙니다. 기초부터 차근차근 올리되 여러분들이 수학을 싫어하지 않고 좋아하는 학생들이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한 방에, 그쵸? 어떻게 보면 아주 기초부터 상위권 레벨까지 한 방에 쫙 올려보자, 이런 개념으로 강의를 만들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고난도 이렇게 써 있는데, 그쵸? 그 고난도, 진정한 이제 상위권으로 가기 위한 문제집인 거지, 진정한 상위권 학생들만 보는 문제집,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요, 요 수업을 따라오시기 위해서는요, 고1 때 배우게 되는 수학이라는 그 과목에서 특히 경우의 수와 순열, 그쵸? 조합, 요 부분을 배우고 요 수업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1강에 아주 최소한의 복습은 하고 시작할 예정입니다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실 이 학습이 많이 힘들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EBS 강의 중에는 정말로 기라성 같은 선생님들의 훌륭한 강의들이 많으니까 수학의 확률 통계의 그 경우의 수 부분만 한번 공부를 하시고 다시 돌아와셔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은요, 각 단원에서 나오는 개념과 공식들을요, 제대로 이해해서 정복하겠다, 이런 학생들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 이 단원에서 뭐, 예를 들면 원순열의 공식은 이겁니다. 공식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건 여러분들도 뭐, 느끼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공부해서 수학을 높이 쌓는 것은 결코 가능하지 않다.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가 공식을 외울 게 아니라 도대체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된 그 이유가 뭐야? 그걸 여러분들이 확실히 내 걸로 만들어야만 수학은 제대로 잡게 되는 거고, 이 확률과 통계라는 것도 결코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은 공식을 암기시키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가?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자, 내신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문항들을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전략,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확률과 통계를 이제 강의할 때 뭐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라는 이제 한 가지 전략,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강의에서 소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선생님은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전략. 이건 예를 들면 이런 문제지만 순열로도 풀 수 있어요, 조합으로도 풀 수 있어요. 뭐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풀 수도 있어요, 아니면 들어가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풀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정말로 다양한 걸 드리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다각도의 분석과 뭐랄까 폭넓은 이해를 원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강의가 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자, 이 강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겁니다. 제대로 된 한 번의 공부로 확률과 통계를 끝내자. 선생님도 이제 현역, 그쵸? 현직 이제 교사를 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은 이제 확률과 통계라는 걸 학생들이 배우고 나서요, 고3 올라와가지고, 이거 확률과 통계 수능 공부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긴 한데, 1학년 때 되게 열심히 했었고 2학년 초반에 좀 했었는데 3학년 올라오니까
또 모르겠다. 아, 나 공식도 기억 안 나고, 그죠? 이런 문제 어떻게 풀었었지? 이거 잘 기억이 안 나고 가물가물해. 이런 경험을 되게 많이 합니다. 제대로 정복하지 않고 그냥 대충 이런 건 이렇게 푸나 보다 라는 수준으로 밟고 넘어온 다음에 한 몇 개월 정도를 확률과 통계를 이렇게 뒤로 밀어놓으면요, 갑자기 오랜만에 보면 야, 이거 어떻게 푸는 거였지? 이렇게 당황스러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도록 한 번 공부할 때 제대로 깊이 있게 공부하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강의를 해보겠다. 이게 이제 선생님의 의도입니다. 자, 이게 이제 핵심이죠. 공식을 외워서 푸는 그런 학습은 절대 하지 마라. 네? 확실하게 이해하자. 확실하게. 네, 강의를 통해서 그걸 강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은요, 이제 각 단원의 핵심 개념하고요, 또 가장 기초가 되는 문제들, 그 다음에 중급 문제, 여기서 이제 책에서는 7% 문제라는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요, 몽땅 다 한 방에 모아가지고, 네, 이걸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책 순서대로 그냥 순서대로 쫙 1번, 2번, 3번, 4번 푸는 게 아니라, 자, 원순열의 개념을 공부하면 원순열의 기초 문제를 바로 이어서 풀고, 거기서 중급 수준 문제까지는 바로, 그쵸, 뒤에 있는 걸 그냥 갖고 와서, 이제 원순열을 다 모아서 한번 공부해 보자 이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원순열이라는 걸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요, 서술형 문항 고난도 문제가 이 책에도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 문제를 연습을 해서 내신을 제대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한번 공부를 해보자 이겁니다. 선생님, 고난도 문제도요, 예를 들면 원순열 고난도 문제도 그럼 기본 중급 문제 고난도까지 싹 다 가져와가지고, 그죠? 완전히 그냥 원순열을 한 방에 다 정리하면 그것도 가능하잖아요. 그죠? 물론 그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고난도 문제만큼은 그냥 따로 빼서 수업을 할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험 문제를 딱 푸는데 여기에 시험 문제 위에 이것은 원순열 문제입니다 라고 써 있습니까? 아니죠. 절대 아니죠. 우리가 원순열 단원을 공부할 땐 원순열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원순열을 어떻게 풀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시험장에 갔을 땐 문제를 보고 이게 이건 원순열 문제인데 라는 걸 인식하는 것부터가 중요한, 그쵸? 예, 여러분들이 꼭 경험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문제는 자, 이건 원순열 문제의 고난도 문제예요 라고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고난도 문제인데 지금 어떤 문제일까? 이건 원순열 문제니까 원순열에서 배웠던 걸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고난도 문제랑 서술형 문제만큼은 가급적이면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하려고 노력을 해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한테요, 한번 이게 이제 완전히 개정된 확률과 통계 교과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에 개정된 교육 그 통계 학습 과정을 한번 쫙 정리를 해봤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한번 쫙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의외로 이 확률과 통계라는 이 단원을 6년 동안이나 배우게 됩니다. 그렇죠? 네, 수학도 6년 동안 배우는 거지만, 그렇죠? 근데 어떤 확률과 통계라는 카테고리로 6년 내내 배운다라는 건 그만큼 이 과목이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과목이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과 과정이 편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중학교 1학년 때 어떤 도수분포표, 히스토그램 막 이런 거 배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게 어떤 이제 통계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때요,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게 되는 경우의 법칙의 가장 기초가 되는 합의 법칙, 곱의 법칙들을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올라와 가지고 어떤 대표값과 삼포도라는 개념으로 통계의 아주 기초적인 부분을 배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확률 통계의 기초를 중학교 때 배우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그쵸, 아까 수학이라는 단원에서 경우의 수, 순열과 조합, 이 부분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드디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에 올라와서 여러분들이 확률과 통계라는 이 과목을 선택하게 되면, 그렇죠, 순열과 조합의 어떤 어려운 난이도 있는 부분, 이런 것들과 이항 정리, 그 다음에 제대로 된 확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통계 부분을 공부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개정된 이 학습 과정에 학습의 유용성이라고 이제 써 있는 부분을 좀 읽어보면요, 보세요. 여기 되게 중요한 말들이 써 있는데요. 통계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네. 중요한 건 합리적 의사결정. 그 다음에
확률이란 것은 정보와 사회의 불확실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물론 멋있으려고 써놓은 말 아니에요.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깊이 있게 공부하다 보면 이 말들이 그렇죠. 공감되는 말들입니다. 확률과 통계를 공부한다는 건 정말로 이런 기능들을 하기 위해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현대사회의 불확실성을 이해하면서 진짜 중요한 거.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합리적 수단. 그것이 바로 확률과 통계다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거죠. 그죠? 통계학과를 잠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선생님 전 통계학과 갈 거 아니에요. 맞아요. 확률과 통계 공부했다고 다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확률과 통계를 공부하다가 이거 재밌어. 나한테 맞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통계학과를 내 전공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혹시 그런 학생이 이 강의를 듣다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선생님은 이 강의를 찍는데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통계학과를 잠깐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선생님이 졸업한 대학교의 홈페이지에 가서 통계학과 소개를 좀 한번 살펴봤어요. 이런 말들이 써 있더라고요. 전공 필수 과목으로 확률의 개념 및 응용, 전산통계, 수리통계, 그 다음에 회귀분석 및 실습 등등을 배운다. 여기서 회귀분석이 뭔가 선생님이 이제 통계학과를 나온 게 아니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제자 중에 통계학과를 간 학생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야, 회귀분석이 뭐니? 그랬더니 선생님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에서 서로 다른 별량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걸 추측해서 정말로 상관관계가 얼마나 있는지를 분석적으로, 그렇죠? 반대로 분석해내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한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물론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선생님이 다는 이해 못했지만 뭐 그런 척 알겠다 막 끄덕끄덕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석사, 박사로 진학했을 때 계속 어떻게 보면 수학과랑 겹치는 내용들을 많이 배우면서 실질적으로는 선생님이 놀랐던 게 확률 분야로 많이 배우는 게 함수 해석학. 네. 함수에 대한 공부를 진짜 많이 하는구나 라는 걸 이해했어요. 여러분들 6년간 확률 통계를 배우는데요. 6년간 고등수학, 중등수학 다 통틀어서 배우는데 그 안에도 계속 빠지지 않고 나오는 개념이 바로 뭐냐면 함수입니다. 네. 확률 통계를 열심히 공부하면요. 결국 세상을 어떤 확률 함수로 보는 안경을 얻는 거예요. 네. 그래서 통계학과를 졸업하게 됐을 때 진로가 뭐냐 물어봤더니 어떤 금융공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취직하거나 대학원으로 전공심화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특히 이 빅데이터를 분석해야 되는 어떤 수요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통계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의 어떤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에 정말 잘 맞는 학문인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졸업생한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야, 너 통계학을 배우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그 학생이 대답해 준 게 이런 말이었습니다. 자연현상이든 사회현상이든 주어진 데이터를 적절한 모양을 만들어서 그리고 일어나는 현상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 예측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사람이다. 그 학생도요, 합리적 예측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렇죠. 그 학생은 지금 통계학과를 올해 졸업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 전화했어요. 선생님 저 다행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번 9월 가을 학기부터는 미국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으로 석사 공부를 떠납니다. 그래서 전공이 뭐냐 그랬더니 당연히 통계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통계가 정말로 가치 있는 학문이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자, 통계는요 정말로 중요한 학문이고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통계학, 확률 통계란 이겁니다.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초능력. 여러분들 초능력이라는 게요 무슨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연성에 의해 생기는 경우, 그런 경우 많죠. 뭐 예를 들면 길 가다 거미한테 물려서 초능력이 생겼어요. 무슨 방사능을 쪼였는데 초능력이 생겼어요. 그럴 리가 없죠. 그죠? 영화니까. 근데 우리 현실에서, 우리가 사는 진짜 이 현실에서 얻을 수 있는 초능력,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초능력, 그것이 바로 이 확률과 통계를 배우면 얻게 되는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합리적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수단이 되니까요.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너무 먼 얘기까지 했는데요. 확률과 통계라는 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치 있는 공부다라는 걸 강조해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이게 그냥 정말로 그냥 대학을 가기 위한 시험을 위한 공부다라고 생각하면요 더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정말로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가치 있는 공부다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공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본 강의에서 만나요.